일본 삿포로의 겨울은 혹독하게 춥다. 하지만 이 추위를 뚫고 세계 각지에서 몰려든 170만 명 이상의 관광객들은 눈으로 만든 거대한 조각상과 얼음, 조형물 사이를 거닐며 환상적인 분위기를 즐긴다. 매년 2월 초가 되면 삿포로는 순백의 겨울 왕국으로 변하고 도심 한복판에서 펼쳐지는 이 눈의 축제는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주목받는 행사다. 그런데 올해는 유독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된 장소가 있었다. 오도리 공원 한편 은백색의 풍경 속에서 유난히 붉게 빛나는 부스, 그리고 그 앞에 끝없이 이어진 긴 줄. 가까이 다가가 보니 코끝을 찌르는 익숙한 냄새가 퍼지고 있었다. 이건 신라면? 부스 위에는 선명한 글씨로 신라면 스마일링크 삿포로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바로 옆 스케이트장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얼음 위를 가르며 자유롭게 미끄러지고 있었다. 한쪽에서는 스케이트를 탄 사람들이 따뜻한 국물이 담긴 컵을 들고 허겁지겁 국물을 들이켰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관광객들이 한 손에 젓가락을 쥔 채 면을 후루룩 들이마셨다. 그들의 얼굴에는 예상치 못한 만족감과 감탄이 서려 있었다. 이거 생각보다 엄청 맛있네. 와, 진짜 몸이 확 풀린다. 일본 라멘이랑은 또 다른 매력이 있어. 놀랍게도 이곳은 한국의 대표적인 라면 브랜드 농심 신라면이 삿포로 눈축제와 협업하여 운영하는 특별한 공간이었다. 신라면 부스는 얼어붙은 몸을 녹이려는 관광객들에게 완벽한 피난처가 되었다. 붉은 국물에서 피어오르는 뜨거운 김, 면을 한 입 머금었을 때 퍼지는 얼큰한 감칠맛, 그리고 무엇보다 매운맛이 주는 강렬한 온기. 신라면을 한 입 먹은 사람들은 추위 속에서 따뜻함을 찾아 헤매던 자신을 발견한 듯했다. 하지만 잠깐,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일본은 라멘의 본고장으로 불리는 나라다. 돼지뼈 육수의 진한 국물부터 미소된장 기반의 담백한 국물까지 일본 라멘은 세계적으로 유명하며 일본인들의 자부심이 담긴 대표적인 요리다. 그런 일본에서, 그것도 삿포로 눈축제라는 일본 최대의 행사에서 한국 라면이 통할 수 있다고? 아무리 글로벌 시대라고 해도 일본인들이 한국 라면을 이토록 열광적으로 받아들일 거라고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게 말이 돼? 신라면이 일본에서 이렇게 인기라고? 그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나는 직접 신라면 부스 앞에 줄을 섰다. 한동안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기다린 끝에 내 차례가 왔고, 직원이 건네준 뜨거운 신라면 한 그릇을 받아들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붉은 국물을 한 숟갈 떠서 입에 넣는 순간 몸속 깊숙이 퍼지는 얼큰함과 따뜻함이 동시에 느껴졌다. 삿포로의 혹독한 추위 속에서 이보다 더 완벽한 음식이 있을까 싶었다. 주위를 둘러보니 내 옆에서도 일본인 관광객들이 한 입 한 입 신라면을 먹으며 감탄하고 있었다. 한 일본인 남성은 연신 국물을 들이키며 감탄사를 내뱉었고, 젊은 커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음을 터뜨렸다. 심지어 어린아이를 데려온 가족들도 조심스럽게 면을 들어올리며 한국인들처럼 라면을 먹고 있었다. 이거 매운데 계속 먹게 되네. 춥지만 이상하게 따뜻한 느낌이야. 한국에서 먹던 라면보다 더 맛있게 느껴져. 그들의 반응을 보며 나는 의문이 들었다. 대체 어떻게 신라면이 일본, 그것도 라멘의 본고장에서 이렇게까지 주목받을 수 있었을까? 단순히 매운맛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일본에서도 매운 라멘이 없지는 않다. 하지만 신라면이 가진 독특한 매운맛, 깊은 감칠맛, 그리고 세계적으로 검증된 브랜드 파워가 결합되면서 일본인들에게도 새로운 미각적 경험을 선사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부스는 단순한 시식 행사가 아니었다. 신라면 아이스링크라는 이름으로 운영되는 이곳은 농심이 삿포로시와 협업하여 만들어낸 특별한 공간이었다. 국내 기업 중 유일하게 삿포로 눈축제와 손을 잡은 농심은 일본 한복판에서 신라면의 매력을 알리는 글로벌 전략을 펼치고 있었다. 그러고 보니 농심은 과거에도 해외 곳곳에서 신라면을 알리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지난해 뉴욕 한국문화원과 협업하여 한강라면 체험 행사를 진행했었고, 일본에서는 도쿄 하라주쿠에서 팝업 스토어를 열어 10일 만에 1만 3천 명이 방문하는 기록적인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이런 노력 덕분에 일본의 MZ세대들 사이에서도 신라면이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일본의 대표적인 겨울 축제, 그것도 라멘의 본고장에서 신라면이 이렇게까지 주목받게 될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신라면. 한국에서 익숙하게 먹던 그 라면이 이제는 국경을 넘어 전 세계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었다. 나는 다시 국물 한 숟갈을 떠서 마셨다. 여전히 얼큰하고 뜨겁고 맛있었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제 일본에서도 신라면이 하나의 겨울철 필수 음식이 되는 걸까? 이 현상을 직접 경험하기 위해 나는 삿포로 눈축제에서 신라면이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지 더 깊이 알아보기로 했다. 삿포로 눈축제에서 신라면이 이렇게까지 화제가 된 데는 이유가 있었다. 단순한 시식 행사가 아니라 농심이 철저한 준비 끝에 만들어낸 신라면 아이스링크 프로젝트가 있었기 때문이다. 국내 기업 중 유일하게 삿포로시와 협업한 농심은 이번 축제에서 신라면의 매운맛과 겨울철 감성을 결합한 독특한 경험을 선보였다. 축제장 한복판에 자리 잡은 신라면 부스는 스케이트장 바로 옆에 위치해 있었다. 삿포로의 겨울은 매섭고 축제를 즐기기 위해 길거리에서 오래 머무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음식은 필수적이었다. 추위에 잔뜩 얼어붙은 관광객들은 자연스럽게 신라면 부스로 발길을 돌렸다. 멀리서도 눈에 띄는 붉은색 간판,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커다란 솥, 그리고 공기 중에 스며든 얼큰한 국물 냄새가 사람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 하지만 일본인들에게 신라면은 익숙한 음식이 아니었다. 대부분 처음 접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매운 라면이 과연 맛있을까라는 의구심을 품고 있었다. 일본 라면은 보통 담백하거나 기름진 국물이 특징이며 맵다고 해도 한국 라면만큼 강렬한 매운맛을 내는 경우는 드물다. 그래서인지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이거 많이 매운가요? 라면보다 더 짜진 않겠죠? 매운 음식 잘 못 먹는데 괜찮을까요? 처음 시식을 해보는 일본인들은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들어 국물을 한 모금 떠서 입에 가져갔다. 그리고 그 순간 대부분의 얼굴에서 예상치 못한 변화가 일어났다. 오, 생각보다 맛있다. 이거 처음엔 맵지만 계속 먹고 싶어지는 맛인데 일본 라면이랑은 또 다른 느낌이야. 처음에는 맵다고 느꼈지만 국물 속에서 깊고 진한 감칠맛이 퍼지면서 새로운 맛의 조합이 입안에 감돌았다. 매운맛이 혀를 자극하면서도 동시에 얼어붙은 몸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느낌. 차가운 삿포로의 겨울 공기와 대비되는 강렬한 매운맛은 묘한 중독성을 일으켰다. 특히 일본인들에게 신라면이 인기를 끌게 된 데에는 라면을 먹는 방식도 한몫했다. 일본 라면은 보통 천천히 음미하며 국물을 마시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신라면을 먹을 때는 한국인들처럼 면을 한 움큼 들어 올려 후루룩 소리를 내며 먹는 사람들이 많았다. 국물과 면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신라면 특유의 매콤한 풍미가 더 잘 전달되었기 때문이다. 처음엔 어색해하던 일본인들도 몇 번 후루룩거리며 면을 먹다 보니 점점 익숙해지는 듯했다. 한국 라면은 이렇게 먹는 거야? 맞아. 나도 한번 해볼까? 그렇게 삿포로 눈축제 한복판에서 일본인과 관광객들은 자연스럽게 K라면 문화를 체험하고 있었다. 신라면을 먹으면서 후루룩 소리를 내는 것이 하나의 재미 요소가 되었고 친구들끼리 경쟁하듯 면을 크게 들어 올려 먹는 모습도 보였다. 그렇다면 신라면은 단순히 이벤트 효과로만 인기를 얻고 있는 걸까? 사실 일본 시장에서 신라면의 인기는 단순한 유행이 아니었다. 농심은 이미 일본 시장에서 꾸준히 입지를 넓혀가고 있었고 최근 5년간 연평균 16%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점점 더 많은 일본 소비자들이 신라면을 찾고 있었다. 일본의 라멘 문화 속에서 한국 라면이 경쟁력을 가지게 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다. 첫째, 한국 라면 특유의 매운맛과 깊은 국물 맛이 일본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미각적 경험을 제공했다는 점. 그리고 둘째, 신라면이 가진 브랜드의 글로벌 이미지였다. 일본에서 한국 문화의 인기는 이미 높아지고 있었다. K-POP, K-드라마, 그리고 한국 뷰티 제품들이 일본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지면서 자연스럽게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도 커졌다. 특히 일본 MZ세대들은 새로운 음식 경험을 즐기는 경향이 강했는데 그들에게 신라면의 매운맛은 기존 일본 라멘과는 다른 차원의 색다른 매력이었다. 농심은 이런 흐름을 정확히 읽고 일본 MZ세대를 공략하기 위해 지난해 도쿄 하라주쿠에서 신라면 팝업 스토어를 운영하기도 했다. 그 결과 10일 동안 무려 1만 3천 명이 방문하며 높은 성과를 거두었고 이 경험을 바탕으로 삿포로 눈축제에서 더욱 강력한 마케팅을 시도하게 된 것이었다. 하지만 일본인들에게 신라면이 단순히 매운 라면으로만 인식될까? 아니다. 삿포로 눈축제에서 신라면을 먹어본 일본인들의 반응을 보면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진짜 맛있어서 먹고 싶다는 반응이 많았다. 한 일본인 관광객은 이렇게 말했다. 일본 라면도 맛있지만 신라면처럼 맵고 진한 국물은 또 다른 매력이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거 계속 생각날 것 같아요. 겨울에는 특히 더 그렇다. 신라면은 이제 단순한 한국 라면이 아니라 일본인들에게도 하나의 겨울철 필수 음식이 되어가고 있었다. 삿포로 눈축제의 추위 속에서 신라면 한 그릇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몸을 녹여주는 따뜻한 한 끼이자 강렬한 맛의 경험이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일본 시장에서 신라면이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수 있을까? 단순히 삿포로 눈축제에서 반짝 인기를 얻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일본에서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을까? 나는 신라면 부스를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국물을 한 모금 들이켰다. 매콤하면서도 깊은 맛이 혀끝에 남았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제 일본에서도 겨울이 오면 신라면이 떠오르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이 과정이 순탄하기만 했을까? 일본 시장에서 신라면이 자리 잡는 과정 속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도 존재했다. 과연 일본에서 신라면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어떤 위기가 있었을까? 신라면이 삿포로 눈축제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으며 일본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던 그때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다. 일본 소비자들 사이에서 신라면의 매운맛을 두고 논란이 일어난 것이다. 일본의 라멘 문화는 대체로 담백하고 깊은 국물 맛을 강조하는데 반해 신라면은 강렬한 매운맛과 독특한 감칠맛이 특징이었다. 처음에는 호기심에 맛보던 일본 소비자들 사이에서 신라면이 과연 일본인의 입맛에 맞는지에 대한 갑론을박이 펼쳐지기 시작했다. 신라면은 맛있긴 한데 너무 매워. 일본 라멘과는 다르게 먹고 나면 속이 뜨거워지는 느낌이야. 이건 진짜 도전적인 음식인데 처음에는 단순한 개인적인 의견 교환에 불과했지만 곧 일본의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 논란이 불거지기 시작했다. 특히 몇몇 소비자들은 신라면의 매운맛이 일본 음식 문화와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일본 라멘과 비교해 신라면이 지나치게 자극적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하지만 문제가 된 건 그 다음이었다. 어느 날 일본의 유명 블로거이자 음식 리뷰어인 한 인물이 자신의 SNS에 신라면을 먹은 후기를 남겼다. 그런데 그 내용이 충격적이었다. 신라면을 먹고 난 후 속이 너무 쓰리고 아팠어요. 일본 라멘과 비교하면 너무 자극적이라 제 몸이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아마 일본인들에게는 다소 부담스러운 맛일지도 모르겠네요. 이 글이 올라오자마자 일본 네티즌들 사이에서 빠르게 공유되기 시작했다. 신라면을 처음 접한 일본 소비자들 사이에서 과연 나도 먹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퍼지면서 신라면에 대한 인식이 엇갈리기 시작했다. 정말 그런가? 신라면이 그렇게까지 자극적인 음식인가? 나는 괜찮았는데 사람마다 다르게 느끼는 걸까? 혹시 일본인들에게는 맞지 않는 음식일 수도 있지 않을까? 논란은 삿포로 눈축제 현장에도 영향을 미쳤다. 처음에는 긴 줄을 서며 적극적으로 신라면을 맛보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망설이기 시작한 것이다. 부스 앞에서 이거 너무 맵다고 하던데 괜찮을까? 라며 고민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심지어 줄을 서 있다가도 누군가 위장에 부담될 수도 있다더라라는 말을 하면 발길을 돌리는 경우도 있었다. 농심 측도 이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단순히 축제장에서의 반응이 아니라 신라면이 일본 시장에서 너무 자극적인 음식으로 인식된다면 장기적인 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컸다. 일본 소비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사랑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매운 라면이 아니라 한국 라면의 깊은 맛을 담은 특별한 음식이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심은 빠르게 움직였다. 먼저 일본 소비자들이 신라면을 더욱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도록 신라면 마일드 버전을 선보이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기존의 신라면보다 덜 맵지만 깊은 감칠맛을 유지한 제품으로 일본인들의 취향에 맞춘 버전이었다. 그러던 중 한 사건이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일본의 한 인기 유튜버가 삿포로 눈축제에서 신라면을 먹고 극찬하는 영상을 올린 것이다. 처음에는 맵다고 생각했지만 먹을수록 깊은 맛이 살아나요. 그리고 추운 겨울에 먹으니까 정말 몸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에요. 일본 라멘과는 완전히 다른 매력이 있어서 신선해요. 이 유튜버는 단순히 신라면을 먹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라면을 즐기는 방식도 소개했다. 후루룩 소리를 내며 먹는 방법, 계란을 넣어 부드러운 맛을 강조하는 방법, 그리고 김치를 곁들여 먹는 방식까지 다양하게 보여주었다. 이 영상은 단시간 내에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일본인들은 신라면을 단순히 매운 라면이 아니라 새로운 음식 문화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 신라면은 단순히 매운 게 아니라 먹는 방법도 중요한 거구나. 한번 도전해봐야겠어. 색다른 경험이 될 것 같아. 그리고 결정적으로 삿포로 눈축제에서 직접 신라면을 먹어본 사람들이 SNS에 후기를 남기면서 분위기는 다시 반전되기 시작했다. 사실 나도 처음엔 너무 맵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엄청 맛있었어요. 추운 날씨에 뜨거운 신라면 한 그릇. 이거야말로 최고의 조합. 일본 라멘과는 다른 매력, 맵지만 계속 먹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점차 신라면 부스 앞에는 다시 긴 줄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단순히 매운맛을 넘어 한국 라면의 깊은 맛과 특별한 경험을 즐기기 위해 신라면을 찾기 시작한 것이다. 농심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삿포로 눈축제가 끝난 후에도 신라면의 인기를 유지하기 위해 일본 내 주요 편의점 및 슈퍼마켓에서 신라면 특별 프로모션을 진행했다. 또한 도쿄와 오사카 등지에서 팝업 스토어를 추가로 열어 직접 신라면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놀라웠다. 일본 내에서 신라면의 판매량은 눈에 띄게 증가했고, 일본 MZ세대 사이에서 신라면은 단순한 라면이 아니라 도전해볼 만한 맛있는 음식, 색다른 경험을 주는 라면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신라면은 위기를 맞이했지만 이를 극복하면서 일본 시장에서 더욱 강한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었다. 단순한 매운맛이 아니라 한국 라면의 깊은 감칠맛과 문화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한 농심은 앞으로도 일본 시장에서 신라면의 입지를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그렇다면 신라면은 과연 일본에서 완전히 자리 잡을 수 있을까? 신라면은 삿포로 눈축제에서의 성공을 바탕으로 일본 시장에서 본격적인 도약을 시작했다. 단순히 한 시즌 반짝하고 사라지는 유행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사랑받는 브랜드가 되기 위해 농심은 더욱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을 펼쳤다. 우선 신라면의 매운맛을 더욱 일본인의 입맛에 맞게 조절한 신라면 마일드를 출시했다. 기존의 강렬한 매운맛을 유지하면서도 조금 더 부드럽고 감칠맛을 강화한 이 제품은 특히 매운 음식을 어려워하는 일본 소비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다. 신라면 마일드가 출시되자마자 일본의 편의점과 마트에서는 빠르게 매진되었고, 일본 라멘과 차별화된 한국 라면의 독특한 매력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농심은 일본 내 팝업 스토어 운영을 확대하며 신라면의 체험 기회를 늘렸다. 도쿄 하라주쿠에서 진행된 신라면 팝업 스토어는 10일 만에 1만 3천 명이 방문하는 성과를 기록했고, 오사카와 후쿠오카에서도 연이어 팝업 행사를 개최하면서 브랜드 인지도를 더욱 높였다. 그리고 신라면을 단순한 매운 라면이 아닌 겨울철 필수 음식으로 자리 잡게 하기 위해 삿포로 눈축제와의 협업을 지속적으로 이어갔다. 눈축제 기간 동안 신라면 부스를 운영하고 신라면과 어울리는 겨울 한정판 패키지를 출시하면서 일본 소비자들에게 겨울에는 신라면이라는 이미지를 각인시켰다. 그 결과 일본 내 신라면의 판매량은 매년 증가했고 최근 5년간 연평균 16%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한국 라면 브랜드로서는 이례적인 성공을 거두었다. 일본의 편의점, 마트, 심지어 일부 라멘 전문점에서도 신라면을 활용한 메뉴를 선보이기 시작하며 신라면은 이제 단순한 라면이 아닌 일본에서 인정받는 하나의 브랜드가 되었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MZ세대들 사이에서 신라면은 도전해볼 만한 음식, 한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제품으로 자리 잡았다. 단순히 매운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한국식으로 후루룩 소리를 내며 면을 먹고 계란이나 치즈를 추가해 즐기는 등 신라면을 통해 한국의 음식 문화를 체험하는 트렌드가 형성되었다. 이제 일본에서 신라면은 단순한 외국 제품이 아니다. 겨울철 따뜻한 국물 요리로 한국의 매운맛을 즐길 수 있는 새로운 라면으로, 그리고 한국 문화와 연결된 하나의 경험으로 자리 잡았다. 나는 문득 생각했다. 이제 일본에서도 겨울이 오면 신라면이 떠오르는 날이 온 것이 아닐까? 신라면은 삿포로 눈축제에서 시작된 작은 도전에서 출발해 일본 시장에서 당당히 자리 잡는 데 성공했다. 앞으로도 신라면이 일본을 넘어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한국 라면의 대표 브랜드로 성장해 나갈 것이 분명해 보였다.